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는 일처럼 우리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지금 우리는 사물 인터넷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사물 인터넷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사물 인터넷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사물 인터넷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찾았는데요. 소프트웨어 동아리 인하로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모습이 편안해 보이는 아이들. 실제로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IoT라는 걸 만들어 볼 거야. IoT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이 어떤 건지 경험해 보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결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수업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의 수업 주제는 사물 인터넷 구현하기. 먼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인터넷 오브 띵즈를 줄여 IoT라고도 하는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을 의미합니다. 즉,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능동적이고 지능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키를 지닌 운전자가 차체에 접근했을 때 자동차의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된다거나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경우 휴대폰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와 같은 집안의 모든 기기를 휴대폰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사물 인터넷 기술은 서서히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 학생들의 미션이 바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 누리게 될 편리함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만들어 보고 끝이 아니고요. 그 만들기 전에 아이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추상화라는 관계로서 필요한 기능을 뽑아내고 그것도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구현하는 자동화 과정까지 다 모든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라 하는데요. 그 과정을 다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주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방대한 주제를 한꺼번에 소화해내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친구들과 함께 지식의 계단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별로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가 정해졌으면 들어가야 될 필요한 기능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딱 나열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건 종이 줄 테니까 거기다 하고 좀 이따 발표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 모둠별로 구현하고자 하는 사물 인터넷의 주제를 정하는 시간. 학생들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서로에게 쏟아냅니다. 수다를 늘어놓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입 밖으로 내놓는 토의 형식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여러 생각들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 온도가 높으면 창문을 여는 거. 집 내부 온도. 그리고 네 생각은 뭔데? 네 생각은 뭐야? 일단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자마자 빛이 딱 감지해가지고 창문 열리게 하는 거야. 빛 센서 있어? 그러면은 창문 열고. 어떤 주제의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지 결정한 모둠은 이러한 환경을 통해 어떤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생각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제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는데요. 어느새 아이디어를 연결해 마인드맵으로 나타내는 학생들. 함께 머리를 맞대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쌓이고 조금씩 생각의 지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모은 게 여러분 자료 수집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야 돼. 그죠? 정리를 구조화를 시켜야 돼. 자료의 구조화를 하는데 구조화 시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큰 주제에 따른 기능들을 다 그릴 겁니다. 알겠죠? 정리해서 이제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발표할 거예요. 그린 거 가지고요.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노트에 적어놓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정리한 마인드맵을 커다란 종이에 그려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다듬습니다. 자신들이 구현할 사물 인터넷이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 찬찬히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학생들. 이러한 생각의 구조화 작업은 상상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냥 클릭하면 그냥 프로그램에다 타이머 돌리면 되고 이건 트랜스포머가 아닌 이상 안 되고 드론 베이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괜찮지 않냐 이거? 얘는 몇 년 지나면 만들어질 수도. 초음파 센서 같은 학생들이 파란색 펜과 빨간색 펜을 손에 들었습니다. 거 이거 뭐냐 이거 완성한 커다란 마인드맵을 보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가리는 작업인데요. 곧 실현될 기능은 파란색, 먼 미래에 실현될 기능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학생들. 이와 같은 추상화 작업을 통해 아이들은 정리한 아이디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석하고 한 것들을 이제 추상한 거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저희는 IoT의 주제로 쇼핑카트를 사왔고요. IoT의 주제로 쇼핑카트를 사는 이유는 마트에 갈 때 항상 그 카트가 무거워서 끌기도 좀 힘들고 가끔씩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이기도 해서 주제를 정해봤고요. 파란색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충돌 방지와 그 손잡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의 위치를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각도 조절하는 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동 쇼핑카트를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스마트 창문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창문에 여러 많은 스마트 기능들을 넣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건데, 먼저 이 창문에서 빛감지를 하게 되면은 일조량을 측정해서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치고 닫고 할 수 있고,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그 더우면은 창문도 열어주고 추우면은 창문도 닫아주고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주제로 선정한 학생들. 완성된 마인드맵 속에는 평범한 물건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만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먼 미래에 실현될 멋진 기능도 있고 지금 실현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사물이 서로 연결돼 소통하는 세상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한 생각의 지도.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겠죠? 여기 컴퓨터실에는 온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현재 온도가 올라가 더워. 근데 자 28번 에어컨 켜. 추워. 에어컨 꺼. 선생님 계속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만약에 현재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요. 그럼 자동으로 에어컨이 켜지고 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에어컨이 꺼지고. 그다음 추워. 15도 미만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히터가 켜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온도가 올라왔어. 꺼지고. 자, 이러한 기능이 IoT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배워볼 거야. 알겠죠? 학생들이 정한 주제를 직접 구현해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컴퓨터 모니터 속 가상의 공간에 필요한 물품들을 배치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해 물건들이 조건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각자의 주제에 따라 사용하는 코드 또한 달라야 할 텐데요.
학생들이 설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면 창문을 열었다가 26도 이상이 되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 켜지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한 창문. 이 모둠의 경우 환경 조건을 설정하고 온도 변화에 맞게 창문과 에어컨을 제어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예상해 놓은 알고리즘을 망설임 없이 연결하고 온도 조건에 변화를 주어 보니 시뮬레이션 결과는 성공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성공한 걸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만들 때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시뮬레이션 코딩에 집중하는 학생들. 시뮬레이션에 실패한다면 잠시 후 제작할 사물 인터넷 모형을 구동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한 알고리즘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1학년 친구.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좀 잘 되고 있는 거죠?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시계를 설정해놔서 그게 시간이 되면은 초시계가 멈추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불이 안 꺼져요.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계속된 수정 작업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결국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시작을 하고 네, 언제 꺼져요? 10이 되면 10이 되면은 불이 꺼지고 초시계도 멈추고 해야 돼. 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냐면 얘는 마우스를 클릭해 이벤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 그럼 마우스를 계속 클릭해야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클릭해봐. 그러면 초시가 돌아가고 만약에 초시가 10이 되면은 꺼질 거야. 그치? 그게 아까 어디 안에 들어갔는데 되게 중요하지. 알고리즘 마찬가지 똑같아. 10이 되면은 끝날 거야. 그죠? 그지? 되지? 해갔어? 알고리즘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 속에 어떤 명령 코드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는 학생.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겠죠? 이게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이게 계속 초시계 값이 일정량을 넘으면 초시계가 멈추고 꺼지게 수정을 했어요.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 시뮬레이션 해봤나요? 자,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해보는 피지컬로 구현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 기능별로 이제 알고리즘 짰던 거, 프로그램 구현했던 게 실제로 피지컬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팀별로 생각했던 거를 자 모여서 구현을 하고요. 3D 프린터기를 이용할 팀은 그렇게 이용하고요. 그대로 뭐 폼보드 이용할 팀은 폼보드 이용하고요. 아니면 이 블록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요. 이해 갔죠?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고 나중에 프로그램 옮기는 건 좀 이따 할 거고 이제 구현부터 설계된 대로. 알겠죠? 자, 시작! 자, 이제 머릿속에 그려낸 생각의 지도를 현실 세계로 꺼내볼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형태의 사물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센서와 기술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요. 부품을 집어든 다른 모둠과 달리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은 한 학생. 디자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3D 프린터 자동문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3D 프린터에 넣으면은 이제 출력이 가능한 거죠.
디자인에 필요한 사물의 도면을 3차원의 입체 데이터로 제작하는 것인데요. 사물의 크기, 넓이, 그리고 높이 등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술. 3D 프린터를 잘만 이용한다면 학생들은 상상 속 사물 인터넷의 형태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블록을 선택한 모둠입니다. 신중한 손길로 부품을 연결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걸까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선풍기를 이용하여 만드는 IoT입니다.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그 적외선 센서하고 그 습도 센서하고 이게 구동계 센서를 이용해서 선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되면은 멈추고 뭐 만약에 박수를 쳐서 소리를 인식하면은 뭐 작동 또는 멈추게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거.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 제작에 속도를 올리는 학생들. 사물 인터넷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은 필요한 요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완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해 나가는데요. 고민한 만큼 작품의 완성도 또한 탄탄해지겠죠? 자, 여러분 하드웨어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생명을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죠? 자, 소프트웨어 툴은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그지? 아주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지금 엔트리 이용해서 블록으로 짰듯이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엔트리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핵심은 지능형 기술. 사물이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선 역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기기 제어에 필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코드 블록을 순서대로 나열해야 하는데요. 사물을 구동시킬 조건을 만족시켜야 알고리즘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여기 달려있는 적외선 센서를 통하여 행동을 할 때 숫자를 세주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목표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끝이 떴다고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둠이 제작한 운동기구는 적외선 센서의 기본값과 변수의 범위를 알맞게 설정하는 것이 운동기구의 기능을 발휘할 조건이 됩니다. 설계한 알고리즘이 제대로 구현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적외선 센서가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자 센서 값이 변하는데요. 정확히 카운트되는 횟수. 프로그래밍 성공입니다. 완성된 작품에 기능을 더하는 과정. 학생들이 입력한 조건문은 신호를 전달하는 명령어가 되어 사물 인터넷을 구동시키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의 묘미 아닐까요?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작품을 역할 분담해서 만들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어때? 여러분들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자 했던 모든 기능을 넣을 수는 없었지만 한두 개 기능은 다 완성했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주어진 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능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 팀 한 팀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동문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를 감지해서 박수를 한 번 치면 문이 열리고 두 번 치면 문이 닫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고는 IoT를 사용하여 화면에 비밀번호를 띄우면 이 비밀번호를 금고에 입력하여 문을 열리게 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IoT 만드는 게 하나의 그 과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모든 과정을 해본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아까 마인드맵 분석하고 구조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시스템 구현하고 그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고 이 모든 과정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그 과정을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다른 것도 이제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이형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이전까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만 따라하는 정도로 해봤는데 이렇게 제가 창작하고 응용해서 해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그 성공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집에서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아니면 잘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연습을 해봐서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구현한 사물 인터넷 세상은 도난과 화재를 방지하고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능을 더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낸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의 상상에서 시작된 똑똑한 사물의 시대는 앞으로 미래를 현실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